안녕하세요, 희육TV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몇 명이나 티어2 비자를 받는지, 그러니까 졸업 후에 스폰서십을 받을 수 있는지, 그리고 지금까지 몇 명 정도 받았는지를 현실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티어2 뿐만 아니라 티어5에 해당하는데요. 워킹 홀리데이 비자. 그 수치가 정확히 얼마인지, 몇 명이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홈오피스에서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. 통계 자료고, 이게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니까 뭐 1년 정도 지났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이 자료는 이제 Immigration Statistics라고 해서 매년 발행이 되는 통계 자료입니다.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티어2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인데요. 제가 표시를 따로 좀 해봤어요. 전체 영국에서 한 해 2016년에 티어2 스폰서십을 받은 사람은 56,000명이고요.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. 여기 이렇게 확대를 해볼까요? 56,000명. 그 가운데 52,000명은 인도, 미국, 오스트레일리아, 필리핀, 일본, 중국도 있고요. 한국은 2016년도에 450명이 티어2를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이 수치가 졸업 후에 졸업자가 450명이라는 의미는 분명 아닐 거라서 정확히 몇 명이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45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한국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직장을 갖는다는 게, 잡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띄워봤어요. 그리고 역시 티어5에 대한 내용인데요. 티어5는 사람들이 워킹홀리데이는 한 1000명 정도 받는다고 이제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반대로 역추적하면 몇 명이나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영국을 온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거든요. 여기 보여드릴게요. 한국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489명을 선발해서 보냈네요. 그죠? 네, 이 수치는 매년 조금씩 변동하는데 아마도 2017년도에도 비슷한 수치였을 것 같고요. 2018년도도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대략 한 900명 정도만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서 체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가 이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좀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었어요. 이게 뭐냐면, 그럼 도대체 티어2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? 이게 참 중요한데요. 스폰서십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에서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. 그 라이센스를 일단 리스트 상으로 3만 개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, 이 취업 관련된 업체인 것 같아요. 그죠? 이 업체에 있는 아티클인데, 여기에 설명을 보면 실제로 이 회사들 가운데 티어2를 발행하는 회사, 그러니까 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티어2를, 그러니까 외국인을 고용할 의무는 없거든요. 그리고 법적으로 홈스튜던트를 먼저 우선 선발하도록, 채용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 아까 티어2를 보셔서 알겠지만 3만 개의 회사 중에 실제로 발급한 회사는 한 10% 내외 정도라고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 기사에 따르면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 내용인데요. 영국에 있는 기업 가운데 그래도 스폰서십 비자를 잘 발급해주는 회사,
어떤 회사인지. 그럼 반대로 이제 잡을 구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지원하는 게 좀 유리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. 여기 보시면 뭐 에어버스도 있고요, RD도 있고요, 애플 뭐 물론 있고요, BBC도 있고, 이런 회사들을 100개로 선별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자료를, 이 PDF가 그레이드 마켓이라는 내용인데, 어느 회사가 뭐 외국인을 잘 고용하는지 이렇게 리스트로 있으니까요. 이 리스트는 주소는 제가 영상 밑에 갈무리 해가지고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하겠는데요. 오늘은 뭐 900명 정도의 학생만이,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영국에 정식으로 일을 하며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좀 더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 더, 영상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좀 더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이게 뭐냐면 Immigration Rules, 이게 홈오피스 자료인데요. 티어 2 스폰서십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외국인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영국인을 뽑는 것보다 얼마나 더 유리한 지원자인지, 이 사람을 왜 뽑아야 되는지를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잡에, 뭐 한 가지 예를 보면 뭐 시니어 오피서, 오피셜 정도 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야 하면 뭐 4만 파운드 정도의 급여, 최초 급여를 줘야 되고 초봉을 줘야 되고 뭐 이 정도의 월급, 가이드라인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신 직후, 졸업을 하는 직후에 이 리스트에 있는 뭐 잡에 해당이 안 되면 스폰서십 비자를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뭐 리소스 매니저도 있고요, 디렉터도 있고, 인포메이션 테크니컬 러저, 텔레커뮤니케이션 디렉터스,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 직군에 해당하지 않으면 뽑지 마라. 네, 라이센스가 있지만 뽑지 마라 라고 아예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군, 그리고 구체적인 잡이 여기 있는 리스트에 해당이 되는지,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점을 어필해야 되는지를 좀 전략을 좀 제대로 짜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다음 영상에서도 뭐 이런 잡 오퍼 티어 2에 대한 내용 좀 더 다뤄볼 예정이긴 한데요.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